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교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이 학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각급 학생들의 등교가 늦춰지면서 학교 급식도 중단된 상황. 수학여행고와 체험학습 등도 진행되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들의 집행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 같은 불용 예산을 학생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반대로 학부모들은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용되고 있는 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이성문 교육감은 이 같은 제안에 공감한다며 교육청 총 예산의 2% 수준인 246억 원을 도내 초중고생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가량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용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재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을 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의원 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명한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의원 제도 개선 용역은 교육의원 폐지와 별도의 교육의회 신설, 교육의원 출마 자격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어떤 변화도 없다고 질타했고 교육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나 조금 더 개선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가게 될 거는 폐지론이 또 이게 득세하지 않을까. 우리 교육계에서는 큰 거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교육기원 제도가 폐지된 거고요. 교육기원 제도는 제주도가 가장 먼저 했고 지금도 남아있고 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B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해 이 교육감은 읍면지역 고등학교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동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이 나흘 만에 1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2만 9천여 세대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고 심사 결과 91%에게 94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대별로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0.5%로 가장 높았고 4인 가구와 2인 가구 순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병상 소개명령 해제에도 병상 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부터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에 관광객 18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상 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중대본에 발송했습니다. 현재 제주는 제주대 병원과 제주 서귀포의료원 3곳에 370개 병상을 확보 중으로 도지사 직권으로 병상 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최근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주도가 개발에 부정적인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다른 개발 사업들도 따져보니 부정적인 의견을 무더기로 누락시키고 심지어는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희귀식물인 제주 고사리삼 서식지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제주 동부의 다려석산 채석장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고사리삼 서식지 일대를 채석장에서 제외시키라는 검토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누락시킨 채 심의를 진행했고 결국 고사리삼 서식지 근처까지 채석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도 이처럼 전문기관이 제출한 의견들이 무더기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광지의 야간 조명과 하수 처리 대책, 환경영향 갈등 협의회 구성과 적정 지하수 개발량 산정 등 유독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빼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한라산 국립공원과 붙어 있어 논란이 일었던 사업은
개발이 적정하지 않다는 문구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도민 앞에 좀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주도 의회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좀 위법 부당한 사실관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일부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해 삭제했거나 문구를 알기 쉽게 다듬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환경부가 맡고 있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평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항공은 황금 연휴를 맞아 오늘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모든 국내선 탑승객들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항공기에 탈 수 없는데 제주항공은 탑승 수속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평소보다 30분 일찍 공항에 도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즘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봄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뒤늦은 꽃샘추위에 농촌에서는 저온 피해가 심각합니다. 냉해를 입어 농사를 망치게 된 녹차밭을 홍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두빛 세잎으로 가득해야 할 차밭이 온통 거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갓 돋아난 차잎은 마치 불에 그을린 듯 타들어가고 손으로 비비면 낙엽처럼 부서져 버립니다. 차나무가 서리를 맞아 냉해를 입은 겁니다.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이제 예약도 받아놓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최저기온은 영상 1도. 인근의 수막리와 표선면 중산간 지역도 3,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잎이 검게 변해버리는 냉해 피해를 입은 면적은 이 농장에서만 축구장 7배가 넘는 5헥타르를 넘고 있습니다. 성읍리 등 인근의 다른 녹차밭까지 합하면 피해 면적은 10헥타르를 훌쩍 넘습니다. 냉해를 줄여주는 방상팬을 설치하려 해도 한 대 설치비가 800만 원을 넘다 보니 농가 부담이 큰 상황. 늦게나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보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녹차의 경우 제주는 보험 가입 장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두산 세대 위주로 도입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녹차의 경우에는 하동과 보성 두 군데를 시군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하여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녹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가루 녹차인 말차의 경우 80%를 차지하는 제주 녹차. 절기상 고구를 전후해 연중 최고 품질의 차를 수확할 시기를 맞았지만 농가들은 냉해에 적절한 보상책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현재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맑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특보까지 예상되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모레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유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가 13도, 서부 12도, 남부가 11도, 동부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3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동부는 21도, 서부와 남부는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주 전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에 대한 복구 계획이 논의됩니다. 제주도는 화재가 발생한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을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청 식생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복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성산일출봉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화재가 난 현장을 포함해 일출봉 일대는 천연기념물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성산일출봉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예초기에서 과열로 불이 나 잔디 2,600여 제곱미터와 소나무 수십여 그루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농수축산물을 드라이브 스루로 판매하는 행사가 오늘 농협제주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린 농수축산물 할인 판매 행사에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세트와 돼지고기, 넙치회 등이 시중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돼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오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화재 선박 선원구조에서 활약한 류희일 경사를 경위로 특별 승진시켰습니다. 류 경위는 지난 9일 서귀포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당시 헬기에서 구명 뗏목을 직접 메고서 바다로 내려가 3시간 동안 표류하고 있던 선원 5명을 구조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해녀학교 방파제 부근에서 해양보호 생물종인 상괭이 사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해양경찰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며 제주대에 사체를 인계했는데 조업중 그물에 걸린 상괭이를 보면 신고해달라고 어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동료 노동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유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현장 목수반장인 유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27살 왕모 씨가 임금이 적다며 항의하자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 시로미꽃이 만개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국립공원 해발 1,500고지인 만세동산 부근에 활짝 핀 시로미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인 시로미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고산식물로 한라산과 백두산에 주로 서식하며 진시황이 불로초로 가져갔다는 전설로 유명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하천변과 농로, 야산 등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740여 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